안녕하세요. 탐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남상래입니다. 금리는 급격하게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의 근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청주 부동산과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탐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쯤 팔아야 좋을지, 또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시기를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은 오를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저희가 3, 4개월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했는데, 이걸 시청해 보시면 이러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주 전역에 대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30평대 초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09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실거래가를 토대로 해서 각 구의 동별로, 예를 들면 율량동, 복명동, 복대동, 동별로 가격 변화를 자세히 분석해서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프로그램을 편성 제작할 것입니다. 다른 평형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숫자가 제일 많은 30평형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가격 변동은 대동 소이하거든요. 20평대, 40평대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있다면 추후 20평대, 40평대, 50평대의 아파트도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야심만만하게 준비한 프로그램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율량동, 주성동, 주중동 아파트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구축 아파트부터 비교적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쭉 볼 예정인데요. 구축은 한 9개 아파트, 그리고 비교적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는 6개 정도를 볼 예정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2009년도에서 13년도, 14년도부터 16년도, 17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 놨는데 왜 나눠 놓으신 거죠? 일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정책이 그리고 하향 다시 올라가는 거대로 나눠놨는데요. 9년도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13년도까지는 이제 소폭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14년부터 15, 16년도까지는 정책이 아파트 값이 거의 비슷하다. 요걸 볼 수가 있고요. 17, 18, 19년도에는 다시 값이 내려갑니다. 하향세를 보이네요. 예, 이때 뭐 아시다시피 동남지구 쪽이나 신축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분양가 밑으로 다 내려갔던 데도 많이 있었죠. 그쵸. 그때 마피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19년도에까지 지속이 되다가 이제 19년도 말이죠. 예, 말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해서 20년도, 21년도까지 상승을 많이 했죠. 작년도 이제 초반까지도요. 맞아요. 예, 그러다 이제 이제 중반부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보게 될 거는 비교적 10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네, 뭐 구축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 많이 있는데 주성동, 뭐 율량동, 주중동 이쪽에 아파트들이 좀 좋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인프라도 맞습니다. 좋고. 율량동 쪽에는 대형 칸타빌 아파트하고 제일 풍정지 아파트 두 군데가 있고요. 건축 연도는 14년도하고 15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율량 칸타빌 4차 아파트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15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보여드릴 면적들은 84제곱미터, 30평대 초반대 평형부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0평 초반대를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 그냥 가장 많은 호실이 있는 아파트가 30평대 초반대고요. 그 다음으로다가는 이제 30평대 후반, 그 다음은 20평대 후반, 그리고 중반, 그 다음이 40평대, 50평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마찬가지 상황이죠. 1998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주력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614세대가 되고요. 최고층은 17층하고 25층. 사용 승인일은 15년도 12월 달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요. 가격은 이제 평균 금액하고 최저 금액으로다가 이제 나눠놨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네.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빨간색이 이제 평균 거래 금액이고요. 아, 평균 거래 금액. 예, 아, 네. 녹색이 최저, 보라색이 이제 최고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칸타빌 아파트 4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년도부터 거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 아까도 보시다시피 16년도는 이제 거의 안정기였다 볼 수가 있고요. 17, 18, 19년도에는 아파트 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을 했죠. 하락기. 그리고 29년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서 22년도 중반까지는 계속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빨간색 그 평균 거래 금액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16에서 17년도에 갔는데 소폭 상승이 됐다가 17년도부터는 18년도, 19년도까지는 하락이 돼 있는 게 하락. 보이시죠.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가격이 올라간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금액대가 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순식간에 1억이나 상승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를 보게 돼도 급격하게 불어나는 시기들이 있어요. 이때는 금액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호재가 있겠죠. 그렇죠. 호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호재라고 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 그렇죠. 네. 인구가 올라가는 게 외지인에 대한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외지인들. 예. 아. 19년도 하반기부터 20년도, 21년도는 약간 정주 지역이 약간 20%대의 외지 투자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졌었다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때는 30%, 40% 그리고 50%대 초반까지도 외지 투자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거래된 거를 보게 되면은요.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초록색, 녹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요.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나눠 놓으신 거죠? 이게 아까 안정기였을 때가 녹색이고요. 네. 내려갔을 때는 파란색, 그리고 올라갈 때는 빨간색으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거래량이 보게 되면은 점점 늘어나죠. 네, 많이 늘어나네요. 19년도 하반기 쪽에 그 외지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예. 19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20년도예요. 야, 20년도에는 뭐 그냥 빨간 줄 아니 그냥 줄이 끝이 안 보이네요. 18년도 비교하면 한 3배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면 되고요. 3배씩이나. 이때 가격이 19년도 비교했을 때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네. 예, 크지 않은 건 이때는 대부분 투자가 들어왔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집중적으로 들어온 시기였다. 그리고 20년도부터 21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평균 거래 금액이 약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그냥 1억이 상승을 하는 그 시기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9년도부터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19년도에 매입한 분들이 21년도에 매각을 하게 되겠죠. 차익이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때 파신 분들은 잘 파신 거죠. 돈 많이 버셨겠네. 청주 분들도 이제 판매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외지 투자자뿐만 아니라 예. 청주에 있는 분들도 투자 이익을 실현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재수가 좋았다. 우연히 예. 뒷걸음질 하다가. 그렇죠. 아하. 왜냐면 22년도 하반기로다가 넘어오면서 아파트 값들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청주 지역도 많이 빠졌죠. 그렇죠. 뭐 1억 네. 빠진 데도 있고 2억 빠진 데도 있고 계속 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래량도 빠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다 매입하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이 표 말고 다른 표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요거는 차익으로다가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차익을 남긴 거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 편하네요. 이거는 대본 예. 숫자가 딱 나와 있어서. 그렇죠. 보시게 되면 2000년도 5월 달에 매입을 2억 9천에 하셔서 22년도 12월 달에 4억 2천에 판매가 됐죠. 이익 실현이 1억 3천만 원. 네. 기간도 훌륭하네. 2년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옆에 동도 보시게 되면 22년도 5월 달에 매입을 하셔서 22년 11월 15일 날 2억 9천만 원에 사셔서 3억 7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죠. 806동보다는 좀 이익 실현이 좀 덜 됐네요. 좀 더 빨리 샀으면 시기의 차이다.
예, 시기의 차이죠. 네. 예. 그래서 8천만 원, 2천만 원, 806동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올라간 금액이 약 한 1억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이 중에서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신 분들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세가 있죠? 네, 전세가 이렇게 중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4동. 예, 804동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6월 달에 2억 6,800만 원에 거래를 하셨고 전세는 2년 지난 21년도에 3억 7천만 원에 전세를 놓으셨죠. 와. 매매 금액보다 더 참, 높죠. 예. 그리고 매매는 21년도 8월 달에 2년 2개월 만에 1억 4,200만 원의 이익 실현. 이게 대표적으로 다 전세를 낀 갭 투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매매만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요게 이제 실거주를 하시다가 매매 가격이 올라간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 전세를 끼지 않고 매매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순수 거주자들이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소유자들. 그게 그럼 3억 3,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8천만 원의 이득을 낸 집과 3억 3,500만 원을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4억 1,500에 매각을 하셨죠. 2년 1개월 동안에 8천만 원의 이득금이 생겼죠. 근데 그렇죠. 전체 투자 금액은 3억 3,500만 원이었고요. 806종을 보게 되면 3억에 매입을 하셔서 전세를 2억 6,250만 원이 났죠. 네. 그리고 매매 차익은 7,250만 원이 됐고요. 네. 그랬을 때 갭 투자를 4천만 원을 해서 시세 차익은 7천만 원이 올라간 거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3억 3,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8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을 시켰죠. 네. 대부분이 내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이하로 두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보게 되죠. 그렇죠. 어떤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익이 약 한 5천만 원이 이제 남는 것도 있고요. 많이 나는 건 한 1억까지도 남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다 많이 남는 건 아니고요. 적게 남는 데는 2, 3천만 원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이제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셨겠죠. 그리고 제일 풍경채입니다. 보시게 되면 율량 지구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가 돼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학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사용하기가 썩 좋은 여건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여기가 그 분양을 시작을 할 때 네.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이었어요. 50%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학교가 없고 인프라 자체가 너무 미약했다 보니까 입주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내려가는 폭 자체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격차가 되게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16년도에 사용 승인이 돼서 실제 사용을 했었는데 거래 건수를 보게 돼도 2건, 16건, 15건, 22건 19년도까지는 가격이 내려갔고 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부터는 상승기. 그렇죠. 2020년도 하반기, 중반기까지는 계속 올라가게 됐었죠. 차익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봤었던 율량 4차보다는 네. 확실히 그 하락세나 상승세나 요게 네. 큰 차이가 나지를 않네요. 뭐 거래량을 봐서도 아까보다는 많이 줄었죠. 네. 거래도 줄고 올라간 차익 자체도 가장 고가였을 때하고 가장 저가였을 때하고 차익이 그렇게 크게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갭 투자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많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없죠.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차익을 많이 남기신 분들이 딱히 두각이 나타나는 집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죠. 두 건에 대해서 차익은 보셨겠죠. 그렇죠. 19년도 5월 달에 2억 2,500만 원에 가장 안 좋을 때 매입을 하셨다가 22년도 6월에 3억 5,500만 원에 매각을 하셔서 약간 1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19년도 11월 28일 날에 2억 4천에 매입을 하셨다가 22년 2월 12일 날 3억 7천만 원에 매각을 하셔서 1억 3천만 원에. 저분은 참 운이 굉장히 좋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끼어서 매매한 건수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죠. 네. 예.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네요. 주변에 대한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학군, 그리고 인프라, 교통, 직장 모든 거를 다 보고 갭 투자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주성동의 대형 칸타빌 아파트죠. 제일 먼저 지어진 아파트겠네요. 네, 제일 먼저 지어지고 인프라도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하락기에서도 낙폭이 크지가 않아요. 19년도까지도 낙폭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었죠. 네.
그리고 19년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건수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거의 안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큰 폭으로다가 상승이나 하락 없이 안정적으로 다 가격이 잘 유지가 됐었고요. 하락기 때도 큰 폭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1,000만 원 금액 이하로다가 내려갔었고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집중적으로 늘어난 게 10월 10월 달부터는 달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네.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건수가 100건이 넘어갔네요. 이때는 어떤 게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나요? 갭 투자. 예,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월 달하고 2월 달, 3월 달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굉장하네요. 예, 5월 달까지도 많네요. 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2년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 매각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입한 거하고 매각한 거하고 어때 보이시나요? 차이가 좀 나네요. 매입은 많은데 매각이 아직 덜 매각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덜 매각했으면 음. 갭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팔 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요소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도 상승 폭이 굉장히 크죠. 네. 최대 금액이 19년도에는 2억 9천이 평균 거래 금액이라고 보면 21년도에는 거래 금액이 4억 4천. 예, 맞습니다. 이때 매입하신 분들은 22년도부터 매각을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 확실히 많네. 예, 이 한 페이지로다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갭 차이도 상대적으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405동 거래된 걸 보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보이죠? 20년도 12월에 3억 9천에 사서 22년 12월에 3억 4천 5백만 원에 팔았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500만 원이 됐네요.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잃었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보신 것 같이 갭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9년도 3, 4분기, 4, 4분기 때부터 20년도 1, 4분기, 2, 4분기까지가 매입이 들어갔고요. 매각은 21년도에 들어갔죠. 그러면 20년도 이 이제 4, 4분기죠. 완전 12월 달이니까 이때 매입을 하신 분은 갭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개인 분이실까요? 개인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이 좀 많았었죠. 그 벼락 버지. 네. 그렇죠. 여파가 많이 있었어서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휩쓸려서 매입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게 차익이 발생이 안 됐죠. 이제 이게 시작으로 앞으로 나가는 아파트 값이 올라갈 만한 호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딱히 현재 금리 자체도 굉장히 높고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가격이 오를 거냐 내려갈 거냐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405동을 보면 19년도 12월 달에 3억에 사서 20년도 1월 달에 전세를 2억 7천에 들어왔고 22년 11월 달에 3억 6,600만 원에 판매를 하긴 하셨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좀 수익을 적게 남기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매각을 할 게 아니라 11월 달에 매각을 했죠. 네. 11월 달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부동산 경기가요. 그렇죠. 차라리 매각 시기를 이때가 아니라 중반기 때 404동을 보시면 됩니다. 네. 404동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딱 매입을 하셔서 전세 2억 7천에 났죠.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 현찰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년 9개월 이후에 1억 2,3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4억에 매각이 됐죠. 시기가 적절하네요. 이때가 그 22년도 7월 달 경이 가장 시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타 지역은 이미 내려가고 있었는데 청주 지역은 괜찮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면 401동도 한번 볼까요? 19년도 11월 달에 3억에 사서 예. 전세를 3억 2천 주고 네. 그리고 21년도 11월 달에 4억 9천만 원에 와, 네. 차액이 1억 9천만 원이 되네요. 그쵸. 딱 야. 2년 3일 지났죠. 네. 2년 3일 만에 1억 9천에 차익을 남기고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와, 참. 실투자금 2천만 원에 매매 차익은 1억 9천만 원을 보게 된 그런 아파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아파트로 보시죠. 칸타빌 3차 아파트죠. 대원 칸타빌 3차가 율량동 쪽에서는 여기가 네. 주성동이긴 하지만 예. 다 통칭 율량동이라고 하죠. 대원 3차 아파트가 대장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만큼 확실하게 그래프에서도 좀 달라 보이네요. 율량 지구 쪽이죠. 보시게 되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거래량은 이제 점차 늘어나는 게 보실 거고요. 네. 거래 금액은 이 하락기에도
거래 금액이 대부분 방어가 됐습니다. 아, 19년도까지. 방어가 정말 잘 됐네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거죠. 그렇죠. 인프라가 좋은 건 갭 투자가 좋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억대가 됐었죠. 야, 평균 금액이. 율량동에 5억이라 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하반기 쪽에는 거래가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네. 떨어지고. 그래서 네. 그래프가 꺾입니다. 급락을 보이네요. 전형적인 갭 투자가 많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 양도 보시게 되면 예,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를 잠깐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좀 확대를 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9년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게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거래량이 약 한 5분의 3 이상이 되겠죠. 보다 보니까 파란색이 있고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예, 19년도 당해 가장 저가에 거래된 금액과 가장 고가에 거래된 금액입니다. 아, 최저가와 최고가 이거를 색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는 거래 금액이 약간 40만 원의 차이가 있고요. 20년도하고 21년도의 차익이 1억 3천, 1억 4천까지 네.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20년도, 22년도에는 거래량이 줄고 거래 금액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빈칸이 있죠. 네, 빈칸이 있네요. 거래는 상대적으로 많이 됐는데 빈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매각이 덜 됐다. 예, 맞습니다. 매각이 덜 됐다고 하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는데요. 관망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락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분석은 각각 다 달라집니다. 큰 틀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로 다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금액은 좀 내려갈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 있게 볼 수 있는 동은 605동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19년도에 매입을 해서 22년 3월 달에 매각을 했는데 이익 실현이 1억 8,500만 원. 이분도 투자를 잘하신 것 같네요. 투자가 굉장히 잘 됐죠. 5월 달에 전세 계약을 하고 9월 달에 매매 계약을 해서 매도는 2022년 3월 달에 매각을 했죠. 3월 달이면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20년도요. 그렇죠. 좋을 때죠. 투자 시기도 좋았고 매각 시기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릎에 사서 어깨가 아니라 이분은 상투에 팔으셨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금액대들이 차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다른 데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수익률도 그만큼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는 주중동 칸타빌 2차죠. 여기도 같은 위치 선상에 있는 좋은 곳이죠. 인프라가 괜찮다 보니 그 그래프가 하향시기 때 잘 버텨냅니다. 이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래프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년도까지는 청주에서는 좀 많이 하락된 아파트는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동남지구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죠. 네, 19년도에는 마이너스 P가 있었죠. 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마이너스 P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율량동 쪽이 일단 가격 방어가 잘 됐고요. 대신에 상승분이 급격하게 발생이 됐고 이 상승했을 때 최고점 부분에서 내려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내려가겠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시기를 좀 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액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니까 그만큼 손해도 클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쵸. 이 부동산이 손실이 발생이 되는 시기하고 수익이 발생되는 시기는 무조건 매각을 했을 때입니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익 실현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무디입니다. 초보 투자자를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예.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거다. 좀 더 가지고 있으면 내리는 게 멈춰질 거다. 그냥 추상적으로다가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익이 많이 달성이 됐을 때는 매각을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 손실 구조가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또 19, 20, 21, 22년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끔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미지수죠. 큰 작용을 하는 게 언제 작용을 하냐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버리면 이게 방어가 안 됩니다. 입주도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예,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요. 근데 지금 전세도 상황이 안 좋죠. 매매도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아파트를 매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두 개잖아요. 한쪽에 들어가셔야죠. 아, 그러면 한쪽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면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매각을 하시든지 전세를 놓던지. 예. 이주택자가 되시는데 이주택자가 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세금이 일단은 늘어나니까. 뭐 올라갈 때야 이주택이 아니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더 좋죠. 근데 떨어지고 있을 때는 주택이 2개, 3개, 4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걸 봐서는 한 개당,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 가격이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약 한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폭이 더 큰 데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22년도부터 급격하게 내려갔느냐라고 보진 않죠. 그렇죠. 예. 중반기 이후까지도 괜찮았다고요, 네. 아파트 값이. 꺾이는 건 8월달, 9월달, 10월달부터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때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금리도 인상이 되고, 청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도 아파트 값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 세종도 지금 50% 이상 뭐 빠졌다라고 보는 게, 아, 심각하죠. 예,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청주는 타 도시에 비해서 빠지는 게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정체가 되나요? 아니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전국으로 같이 보셔야 될 건데요. 서울,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청주에 하나 있고, 그리고 청주는 갭 투자였으면 어디 거를 보유를 하실 겁니까? 청주 거를 처분하고 서울 경기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럼 서울, 청주 쪽에 갭 투자를 들어오신 분들은 매각을 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대신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금액을 먼저 보셔야죠. 매입한 금액이요. 예, 칸타빌 2차 같은 경우에도 19년도에 3억 초반이었습니다. 20년도에는 전체 거래를 봤을 때는 3억 5천만 원이지만 이 초반 같은 경우가 3억 한 5천만 원은 뒤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거고요. 초반 때는 3억에서 3억 2천 정도 보실 수가 있죠. 3억 완전 초반이네요. 그럼 이분들은 얼마까지 파셔도 될까요? 3억 초반에 샀으니까 뭐 한 네. 3억 중반이나 후반에 팔아도 네. 이익은 실현이 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3억 초반대에 다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3억 초반대에 그대로 파셔도 손해는 보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손해는 보지는 않는데. 이제 판매는 올해 2023년도에 경기가 좋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상승을 막 시작을 했다. 그리고 아파트 매입이 들어간다 하면 어디 먼저 살 건지를 먼저 보면 돼요. 청주를 먼저 살 건지, 수도권을 먼저 살 건지, 서울을 먼저 살 건지. 서울을 먼저 사겠죠. 서울을 가장 먼저 사고 그 다음에 경기도 걸 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엔 지방 거를 사게 될 겁니다. 청주뿐만 아니라 지방을요. 근데 대구도 50% 이상 빠졌고요. 그렇죠. 인천도 그렇고요. 네. 가격이 빠졌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대종도 마찬가지예요. 청주는 손실이 50% 이상 빠졌느냐라고 봤을 때는 안 빠졌죠. 아직까지. 아직은 안 빠졌죠.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디 거를 사실 것 같아요? 많이 빠진 데를 사실 것 같아요? 덜 빠진 데를 사실 것 같아요? 사는 거야 당연히 많이 빠진 데를 사겠죠. 근데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청주에 목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장 이득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을 먼저 매입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봤을 때는 일단 수도권, 서울권, 그리고 도시권 중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진 쪽을 먼저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경쟁력이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예, 청주에 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방산화석기도 들어오고요. 뭐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더 건축을 해서 그렇죠. 직원 수를 늘린다고는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올해 이제 실행이 되느냐. 올해부터 직원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2023년도나 4년도, 5년도에 얼마만큼 실현이 될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같이 올라가서 매입을 많이 외지에서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신축급 아파트들은 갭 투자에 타겟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갭 투자에 타겟이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어떤 걸까요? 구축 아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아, 구축 아파트. 그럼 구축 아파트들도 지금 보시는 2010년도 이후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같이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느냐,
이게 동일하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한쪽으로 다 투자가 쏠리게 됐던 거죠. 그렇죠. 예. 아파트 값은 항상 서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빠집니다. 근데 19년도부터는 금리가 너무 저조했죠. 0.5%대의 금리를 가지고 맞아요. 있었으니까요. 그때하고 지금은 5%대의 금리입니다. 그렇죠. 5%, 6% 그때까지 올라갔고 예. 7%도 지금 진행이 되고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7%대로 알고 있어요. 10배죠. 그때 이자를 30만 원 주고 계셨으면 지금 10배면 300만 원. 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전세 갭 투자로다가 가져가시는 분들 분명히 아직까지는 방어가 되겠죠.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아파트 값이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거 대비해서 더 금액을 낮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한동안 관망세가 지속이 되든지 아파트 값이 하락이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 값이 오면 지금 같이 거래가 없는 거예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린단 말이에요. 구입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올라갈 때는 지금 3억이에요. 근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뭐 3억 5천, 4억, 5억까지도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올라갈 것 같으니 필요하셨던 분들은 그때는 매입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렇죠. 예. 그게 20년도 중후반기랑 20년대 초반, 21년도 초반까지도 그렇게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 2022년도를 거쳐서 2023년도 1월 달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더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얼마까지 내려갈 거냐, 그렇죠.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올해까지 내려가냐, 내년까지 내려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억 8천에 매입을 해요. 한 1년 지나면, 6개월 지나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3억 3천이 돼 있을지, 3억 5천이 돼 있을지. 그러면 매입을 하시겠어요? 지금 상태에서 매입은 안 하죠. 네.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네.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금을 꽉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매매값보다 그렇죠. 전세금이 상대적으로다가 비싸지는 경우의 수가 생기죠. 이때 전세를 꽉 맞춰서 입주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같이 동반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전세하고 매매하고는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전세를 뒷받침을 해줘야 매매가 올라간다. 전세가 밀어 올라줘야지만 매매값이 올라가 준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전세가 안 들어오면 매매값이 같이 빠진다. 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겠죠.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18년도, 19년도 수준까지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다. 2008년도까지 내려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들도 같이 자료를 넣고선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격 변동 폭이 있었는지, 그리고 19년도 하반기부터 20년도, 21년도까지 아파트 값이 올라갈 만큼의 호재가 있었는지. 그러면 신축 아파트도 올라가면 구축 아파트도 당연하게 그만큼 그렇죠.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동반 상승을 해야죠. 예, 올라가는 금액은 당연하게 더 비싼 아파트들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겠지만 그것만큼 구축 아파트들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비슷한 비율로다가. 그렇지 않고 구축 아파트들은 가만히 있는데 비교적 신축 아파트들만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구축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것도 크게 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크게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크게 느꼈던 게 구축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생각만큼 안 올라갔지예요. 예, 저 그래프를 다 따라가 줘야 되는데요. 안 따라가 줬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합동 중개사무소로 운영할 예정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 공인중개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